안녕하세요. 가정폭력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 MC 이민우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정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가정폭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흔히들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때리고, 부수고 이런 물리적인 가정폭력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가정폭력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 그 심각성에 대해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민들은 가정폭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리에 나가봤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민지선입니다. 이 길에 수많은 사람들, 과연 가정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TV 속 일이겠지, 내일은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바가 각각 다를 텐데요.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다든지 배우자 집안에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 이런 거는 가정폭력은 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의도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랑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는 폭력이라기보다는 그냥 부부간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 같고, 수입을 알리지 않는 거는 이거는 요즘 시장이 아주 개인적이다 보니까 굳이 알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가정에서 실제로 누군가 맞거나 아니면 뭐를 부시거나 이런 식으로 돼서 뭔가 피해를 입어야지 가정폭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것들은 제가 봤을 때 가정폭력이 좀 아닌 거라고 생각했어요. 크게 수입을 알리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의 이제 기분을 크게 상하게 하진 않을 것 같아서 그거는 포함 안 하는 걸로. 친척이어도 비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게 가정폭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배우자의 친인척을 비난하는 행위는 배우자의 친인척이긴 하지만 본인한테도 비난하는 거랑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격을 침뱉는 그래서 배우자의 친인척을 비난하는 행위도 가정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투표 결과를 보시면 예상외로 5번째 문항에 많은 시민분들이 투표를 해주셨는데요. 아직까지는 심리적, 정서적 폭력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연 심리적, 정서적 폭력은 가정폭력이 맞는 걸까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번의 스티커를 붙이셨나요? 정답은 5번 빼고 전부 다 가정폭력이라고 합니다. 저도 보니까 가정폭력인 듯 아닌 듯 애매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가이신 양소영 변호사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우리가 가정폭력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가정폭력을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상처나 폭행만, 물리적인 폭력, 이런 것만 가정폭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사실은 심리적이거나 정서적인 폭력이 훨씬 심각합니다. 심리적, 정서적 가정폭력이라고요? 이거 조금 생소한데요? 아무래도 좀 생소하실 거예요. 부부나 가족 간에 지나친 통제나 아니면은 지나친 방임,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적, 정서적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마 이제 시민분들이 스티커를 붙이시면서 좀 망설이셨던 게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네. 예, 망설이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 저런 경우로 부부싸움을 많이 하곤 하는데 저도 정말 그게 가정폭력일까 의문스러웠거든요. 심지어 보기 중에 가정폭력은 없다고 답한 분들이 가장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꼼꼼히 설명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우리가 놓치기 쉬운 가정폭력들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보세요. 돈 좀 작작 써. 큰 돈 쓰려면 허락 받고 쓰든가. 도대체 돈을 얼마나 쓰고 다니는 거야? 집안꼴이 이게 뭐냐? 청소는 좀 해놓고 쇼핑을 하든가. 그리고 너 가계부는 써가면서 쇼핑하는 거냐? 화났어? 야, 내가 오늘 부부동반 모임 있다고 했냐 안 했냐? 어? 그거 내 친구한테 중요한 일 생겨서 못 간다고 했지? 중요한 일? 야, 여자들끼리 그깟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 말 그런 식으로 할 거야? 못 가서 미안하다고 했지? 미안해? 아우, 나 이씨 진짜. 야, 너 지금 그게 미안한 사람 태도야? 어? 나? 쳐봐! 그래, 한 대 쳐, 아주! 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가 말만 하면 그렇게 집어던지는 버릇 좀 고쳐! 이제 그만하자. 싸우는 것도 지겹다. 이것 좀 알려줘. 야, 니네 엄마랑 얘기하지 마. 뭐 말이 통해야지. 지금 애 데리고 뭐 하는 거야? 왜? 애도 알 건 알아야지. 이제 들어가. 어딜 들어가? 여기 서서 엄마랑 아빠랑 하는 얘기 똑바로 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들어가. 야, 이 개회돈 옆에 있네야. 일어나봐. 밥 줘. 밥은 차려야 될 거 아니야. 애도 있는데. 엄마. 빨리 안 일어나? 야, 이거 봐라. 니네 엄마 이거 게을러갖고 여태 밥도 안 차리고. 엄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게? 니네 엄마 왜 이래? 나 아프다고! 아파? 뭐 한 게 있다고 아파? 밥은 좀 당신이 차려 먹으면 안 돼? 안 돼. 네가 차려야지. 그걸 내가 왜 차려? 야, 네가 해야 할 일이 그거 아니야? 나도 하루 종일 살림하느라 힘들어. 힘들어? 그게 힘들어? 대단한 사람 납시였다. 뭐 하는 게 있다고? 네,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세요? 그게 좀 이런 말씀 드리기가 난감한데 좀 민재가 다른 아이랑 싸웠어요. 민재가요? 너 도대체 뭐가 될라 그래? 왜 학교에서 싸우고 다녀?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아빠처럼 된다고 엄마가 몇 번 말해? 너 엄마 말 듣고 있어? 짜증나. 변호사님, 이 영상 속의 가정 너무너무 심각한데요. 정말 다양한 사례가 고스란히 담긴 가정의 모습 같습니다. 물론 쉬운 이해를 위해 연출된 장면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각각의 사례들이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지만은 않아요. 하나씩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적 학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 남편이 아내의 돈 씀씀이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하는 장면이 있었죠. 이걸 바로 경제적 학대라고 합니다. 경제적 학대는 이외에도요,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는 행위, 그리고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그리고 한 사람이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선 설문조사 중에 배우자에게 수입이나 지출을 알리지 않는 것도 경제적 학대에 속하는 거겠군요. 그렇죠. 가정 내 불평등한 경제력으로 인해서 권력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것이 이제 가정 불화와 폭력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부부간에도 수입과 지출을 공유함으로써 가정 경제에 관해서 신뢰가 구축되도록 해야 됩니다. 경제생활에 대해서 부부간의 신뢰가 낮아지면 한쪽이 아무래도 불만이 축적될 수가 있고요. 또 상대방의 소비 행태를 비난하게 되면서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렇게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거나 의심하는 것,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죠. 그렇군요. 가정경제의 주도권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얘기들을 자주 듣게 됐는데 이게 자칫하면 가정폭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명한 경제는 가정에도 꼭 필요하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말로 상처를 주는 행위입니다. 처음 차트에 나온 친인척을 욕하는 행위, 이런 걸 비롯해서요, 또 큰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거나 위협하고 협박하는 등 말로 상처를 주는 것은 너무 다양하죠. 사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폭력 같아요. 가족끼리는 더 큰 상처가 될 것 같은데요. 일상생활을 이제 같이 하면서 긴밀한 정서적 유대관계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듣는 이 비난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부부관계 악화의 원인이 됩니다. 저도 오늘 집에 가서 아내에게 다정한 인사 전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어떤 것이 있었죠? 네, 바로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위인데요. 영상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있었죠. 근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어떻게 가정폭력이 되죠? 네, 가정폭력 정서적 유형 중에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또 약속을 파기하거나 일방적으로 약속을 변경하는 이런 행위 등에서 상대방은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상대방을 무시한다는 것은 이미 상대방이 내 통제하에 있다, 내 지배하에 있다 이런 생각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제하고 또 지배하려는 이런 것이 폭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상대방을 무시하고 또 다른 행동으로는 배우자를 일꾼처럼 막 부린다거나 또 의논하지 않고 집안일을 혼자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가정은 부부간에 공동생활을 해야 되고 평등하게 그리고 서로 부양의 의무를 부담하고 사랑하고 상호 존중해야 되는 건데요. 이런 것이 바탕이 안 되면 평등하지 않은 관계에서 건강한 가족관계, 부부관계가 생길 수가 없죠. 변호사님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근데 영상을 보면 가정폭력이 남자만 가해자는 아닌 것 같아요. 아내분도 물건을 던지고 화를 내던데 이런 것도 가정폭력의 유형인가요? 네, 이런 것들도 물건을 던지면서 위협하는 행위죠. 리모컨을 던지거나 휴대폰을 던지거나 또 화가 나면은 쉽게 나올 수 있는 이런 행동들인데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매우 위험합니다. 또 이게 이어져서 또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으로 더 확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떠오르네요. 그리고 아이가 보이는데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이 그렇죠. 아이가 이런 가정폭력의 상황들을 보고 자라면 좋지 않을 게 분명하잖아요. 네, 또 이게 그래서 큰 문제입니다. 아이가 가정폭력을 보고 자라면서 더 큰 문제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은 은폐되는 특성, 그리고 또 반복되는 특성, 그리고 또 중복이 되고 또 이게 순환이 되는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주목해야 할 특성이 세대 간의 대물림이 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이어지는 순환 폭력의 특성이 가장 위험하죠. 폭력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폭력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인식을 갖지 못하는 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상적인 일로 받아들이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본인의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폭력 상황을 목격하고 이렇게 성장한 자녀가 나중에 자기가 부모를 폭행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가정 내에서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요. 또 피해자가 되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결코 물려주지 않아야 할 유산인 거죠. 말씀을 듣다 보니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시민들도 궁금했고요. 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건 어떻게 가정폭력이 됩니까? 이거는 이제 바로 상대방을 구속하는 유형의 폭력입니다. 전화를 엿듣거나 또는 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또 친구를 전혀 만나지 못하게 하거나 외출을 못하게 하는 이런 행위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리적 가정폭력은 남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잖아요.
심리적, 정서적 가정폭력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닙니다. 심리적 정서적 폭력은요, 단순히 남녀를 떠나서 여자도 남자에게 할 수가 있고 남자도 여자에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족 내에 모두 정해지지 않은, 모두 다 될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또한 본인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하지 못한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실제 부부 상담에서 보면요, 대부분의 내담자들이 서로 자신들이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게 심리적, 정서적 폭력을 가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른 채 자기만 폭력의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리적 폭력과는 달리 이게 폭력이라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심리적, 정서적 폭력은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큰 폭력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는 물리적 폭력으로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경험한 실제 사건에서는요, 아내로부터 지속적으로 무시와 사생활 통제를 당한, 어떻게 보면 언어적, 심리적인 폭력을 겪던 남편이죠. 이 남편이 우울증에 빠져서 결국에는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장기간 심리적, 정서적 폭력에 이렇게 노출이 된 남편이 자기가 나중에는 이 숨겨졌던 분노를 한순간에 아내에게 표출을 하면서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선생님 덕분에 가정폭력의 새로운 유형에 대해 굉장히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모르면서 지나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숨어져 있는 일상생활의 다양한 사례들을 보시고 앞으로 좀 더 이렇게 이제는 이런 것도 폭력이구나 좀 인식하시고 고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 듣는 중에 제가 과거에 했던 행동들을 계속 반성하느라고 굉장히 집중하면서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보람이 있네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또 이런 거 인식하는 걸 끝내시면 안 되고요. 또 상대방에게 미안하다, 사과하는 이런 태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부부간에 더 사랑이 넘쳐나고 배려가 넘쳐나는 부부가 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